여러분, 탈원 전 이제 5년이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부러졌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탈원 전 5년은요. 원전 생태계에는 최악이었습니다. 3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도미노로 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원전 관련 한 중소기업의 하소연 헤럴드 경제에 실린 내용입니다. 탈원 전 5년 원전 시장이 거의 붕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같은 상황이 5년 더 지속되면 원전 관련 중소기업은 씨가 마를 겁니다. 이렇게까지 절규를 쏟아냅니다. 절규를.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이렇게까지 망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지표로도. 이게 3차부터 시작해서요. 2차, 1차 협력업체는 당연하고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뿌리까지 붕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KEPIC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이 말은 한국전력산업기술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전력산업기술표준 인정업체 현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중소기업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던 2017년에 한국전력산업기술표준 인정업체가 137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현재 110곳이에요. 무려 27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요. 20%가 감소했어요. 20%가 감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한국전력산업기술 전력산업기술표준 인정업체들이 지금 현재 업체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들도 이거 유지해야 되나? 이거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 인정을 계속 유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미래가 보여야지 인정을 받아놓고 준비를 하지 인정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인정을 유지하려면요. 내부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업체들도 이 인정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뭐 인정 하나가 무슨 내부 시스템이나 인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한국전력 산업기술 기준은요. 이것은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인정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인정 자체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 지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70곳이었던 것이 지금은 9개가 줄어들어서 61곳이에요. 61곳. 61곳이에요. 61곳이면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충격적이라는 걸 느껴집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망하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인정 하나 억지로 받아서 그거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다. 결국 말입니다. 대기업들조차도 중견기업들조차도 내가 이거 인정 유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고 하니 이게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5년간 말입니다. 5년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KEPIC, 캐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캐픽 인정을 포기하는 사람들, 갱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5년간 누적 78곳입니다. 5년간 누적 78곳. 여러분 78곳 78개의 회사가 만들어진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어렵습니다. 78개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게 이 정도로 망할 정도면 도대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들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하면요. 이들 입에서는요. 해외로 나가면 되지 뭐 국내에서 할 필요가 있겠어?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국내에 실적이 없으면 해외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국내에 실적이 있어야지 해외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 원전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지금 원전을 만드는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러시아 그 다음에 예, 중국 그 다음에 어디예요?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 이제 지난 30년간 20년간인가 2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전을 지으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 인력이 없어서 못 짓고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예, 원전을 그린 에너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린 에너지로 지정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원전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유럽마저 지정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커지는데 대한민국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예, 원전 산업의 망조까지 들었으니 이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탈원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에 국가가 나서서 산업을 죽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은요. 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열정을 다했습니다. 좌파 대통령이 됐든 우파 대통령이 됐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예, 죽이지 못해 안달난 어떤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경제의 독이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가의 예, 악재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운영을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스마트 원자로라고 해서요. 작은 뭐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이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만들자고 하는 스마트 원자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개발은 오래됐습니다.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세계 1등의 원전 기술이 예,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충격적입니다.